오늘 저 뉴스들 쭉쭉 보니까 여러 언론들에서 이런 언론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셀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란이 미국의 휴전 요청을 2차례나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 나왔어요. 자, 셀프 승리 선언 가능성, 왜 트럼프는 셀프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쭉 나오는 걸까요? 경제 때문이에요. 예, 안 그래도 경제 때문이고 지금 미국이 이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몇 조씩 날리고 있어요. 예, 그렇게 관세를 통해서 돈을 모으셨는데 지금 그 돈이 전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초기에는 이제 목표가 뭐였어요? 신정 체제 붕괴, 그리고 레짐 체제 그거 안 되더라도 개혁파들의 이제 정권 교체. 지금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란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돈이 날아가는 거는 둘째치고 호모제 해협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좀 안 좋은 거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유가는 배럴당 100불을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자, 100불이라는 거 세 자리 숫자잖아요. 세 자리 숫자는 좀 약간 심리전을 일으키는 숫자인데 이 세 자리 숫자를 조금 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면 200불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는 길어봤자 3주가 버틸 수가 있어요. 3주. 예, 네. 이대로 전쟁이 이대로 이 수준으로 넘어가면 3주 이후하니까 200불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은 그 유가 때문에 수많은 좀 약간 관련된 산업이 있는데 많은 이제 산업의 그 순환에다가 악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안 그래도 거기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인데 거기서 지금 운반이 안 되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경제인데 경제가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딴 거 몰라도 나는 전쟁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들 다 둘째치고 나는 어디에다 간섭 안 하겠다 그런 얘기들 다 둘째치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기업가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경제를 잡겠다. 근데 반대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전쟁에 실수를 해도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전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역전으로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가서 남미에서 어디를 쑤시면 와, 나 잘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경제가 한번 악영향을 받으면 그 다시 복구하는 거는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 압승을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원에서도 하원에서도 자기 지지자들을 줄이면 탄핵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헤그세스나 랩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종전, 뭐 승리 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정리가 될 것이고 그 결정이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셀프 종전을 하든 뭐 정쟁 승리 선언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든 말든 간에 일단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알파고 씨가 다른 여러 이 방송에 요즘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예측하셨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계없이 중동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전쟁이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족들이 다 리스트대로 날아갔어요. 이제 이라크 날아갔죠. 사담 후세인. 예, 이라크. 다음에 리비아. 마말 카다피. 그렇죠. 다음에 시리아. 예. 그럼 이제 순서 어디예요? 이란이죠. 네. 이란도 날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이 정도로 호흡이 맞을 만한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하고는 다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도 미국에서는 시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한테 유리하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뉴요크에서는 나타냐후가 뉴요크에 오면 난 체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선됐어요. 뉴욕 시장으로. 만다니. 네, 만다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미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호흡 맞지
잘 맞은 사람은 찾기도 힘들 텐데.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사람을. 예. 그리고 이란에서도 정권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냅뒀으면 이란 정권이 어차피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냅둬서도 아랍의 봄처럼 언젠가 거기는 붕괴될 수도. 붕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헌법 자체가 이란의 헌법 자체가 그 서로 모순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냅둬서도 그 국민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헌법이에요.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것을 국내에서 이용해 가지고 또 국민들이 결정하는 영향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 약간 관계가 있는데 여튼 그건 이제 둘째치고 그래서 이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약한 시기에 그 민심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오래간만이에요. 제일 이거 아니라면 2009년 때도 한번 녹색혁명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지금을 쳐야 돼요. 정권이 가장 취약한 시기다. 네. 미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지금 아니라면 다른 기회가 없고 물론 지금은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몇 달 이후에 다시 한번 뭔가 터질 거고 뭔가 터지지 않아도 이번에 하이브리드 전쟁 뭐 암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타냐후 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상들을 보여줬는데 그 하만에 이제 제거되고 난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별로. 또 한 도시에서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이 날아온 거예요. 근처에. 보통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미사일 날아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또 소리를 질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진 않아요. 이제 이런 좀 약간 종교적인 교리도 여기에다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악영향인지 선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쳐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기사는 호르무즈 해협, 그 중동 해역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태국 화물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완전히 봉쇄될 것인가. 그래서 보면 기뢰를 계속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기뢰를 폭발을 했다. 기뢰를 제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란이 그 긴장 코저라고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팅. 이거는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내보면 이건 안 돼요. 조금씩 해요. 그래서 기뢰도 조금 했어요. 계속하면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그러니까 기뢰가 뭐 이란 쪽에서는 3,00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뭐 한 100개 미만인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뭐 제거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계속 그걸 설치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거라는 일단은 1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란한테는 이제 기뢰들을 설치하자는 것보다는 기뢰 소식을 듣고 쫄아가지고 그 루트를 배들이 가지 못한다는 거는 이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진 않아요, 이란이. 튀르키예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튀르키예 여러 언론사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란을 공격했는데 다음에 새로운 표적은 튀르키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거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거 더 웃긴 얘기인데 사실은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모든 석유 가스를 튀르키예가 갖다 줘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석유 가스가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한테 줘요. 그리고 여기서 운반 일을 누가 하냐? 에르도안의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껍질을 까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르도안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자꾸 포퓰리스트 발언들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없었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누가 지켜주겠어.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켜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반이스라엘 감정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르도안 정권이 아직 없을 때도 이 정도로 반이스라엘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에르도안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서도 한 10만 명 정도 유태인이 있거든요. 절반 줄였어요.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드니까 다 이스라엘로 이민 갔어요. 돌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이중 국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국적도 있고 튀르키예 국적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국적이 있으면 군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튀르키예에서 태어났던 유태인인데 중간에 가서 이스라엘에서도 국적을 따고, 근데 거주지는 튀르키예예요. 튀르키예에서 먹고 살아요. 근데 또 군 복무가 되면 연락이 가요. 와서 군 복무를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는 튀르키예 사람들, 튀르키예 정부는 그런 분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 그래, 뭐 이중 국적자이니까, 유태인이니까 뭐 이스라엘을 부르면 예비군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예비군으로 간 사람들 체포해요, 튀르키예가. 왜냐하면 국민 분위기가 너무나 반이스라엘 감정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보기에는 오케이, 에르도안이 있을 때는 에르도안이 미국의 말을 100% 듣고 나토 회원국으로서는 철저히 미국 라인으로 가는데, 에르도안 이후에는 이러지 않으면 어떡해? 그러면 새로운 이란이겠네. 그래서 이란 다음에는 튀르키예를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이미 지금 시리아에서도 좀 약간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자, 지금 중동 문제에서 지금 그 중동 문제가 계속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조금 길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던 사드 이런 것, 사드 미사일, 요격 미사일들을 지금 중동 부대에 대배치하기 위해서 좀 반출을 했고, 그 대신 좀 발사대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그대로 남고 한 상황들인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 한국에 있는 여러 이 미사일들을 다 옮기거나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무기들을 그 전쟁이 나면 중동에 있는 무기들 여러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안보 의식이 가진 우리나라 시민들 중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한지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원래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펜타곤이 국방부잖아요, 군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로서 주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군이고 행정부가 우리한테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전쟁 때 처음으로 전쟁 시작하기 전에 자꾸 펜타곤발 폭로들이 나왔어요. 소식통에 따르자면 펜타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펜타곤이 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펜타곤 보기에는 우리의 1차적인 표적이 중국이에요. 이란이 미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란이 뭐 크게 바다에 나와서 미국한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이란은 그냥 지역 패권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여기 바다가 커요. 인구도 많아요. 무기도 많아요. 그래서 펜타곤 보기에는 우리의 1차적인 표적이 중국인데,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쓸데없이 길어지면 우리의 모든 미사일들 다 여기에다가 썰리면 내일 모레 중국이 동양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대비가 없어진다. 지금 그 제일 대표적인 거는 2012년인가 13년 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설치됐던 사드 미사일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가고 있죠. 미사일만 좀 빠져나갔죠. 예. 예. 이것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안보 공백. 예, 안보에 있어서는 큰 문제고. 대중국 경계. 그래서 중국도 사실 원하는 거 그거예요. 제발 좀 미국이 지상군까지 도입해가지고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다가 발목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 중국에다가 석유를 준 이란을 줘야지.
중국한테는 이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란에서 소속이 안 오면 중국 뭐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겠죠.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 예전 아프가니스탄한테 발목이 잡히듯이 이번에도 이란에서 발목이 잡혀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전 이전에 미국한테는 중국이 표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그때 중국이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중국한테는 새로운 점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바로 이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상전 얘기가 돌다가 네. 다시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에요. 네. 지상전 얘기가 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쿠르드족을 동원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지금 그렇죠. 또 그 부분은 또 수그러드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로서 자,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아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군이 다시 한번 B1, B2 넣어서 그냥 폭격으로 한두 번 더 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B1, B2가 주변에 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격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수정을 하자면 전문가 아니고 기자. 전문 기자. 예, 전문 예, 기자로서. 저는 그 기자는 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쿠르드 얘기는 하메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란은 아직도 버티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사람이 놀래잖아요. 지도자를 죽였는데 아직도 무릎을 안 꿇어? 그때 그 화가 난 마음으로 뭐 예전에 컴퓨터 게임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지만 서든 어택이나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봤더니 안 됐잖아요. 그때 너무 사람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다 누르잖아요. 네. 그 해피닝이었어요. 제 보기에는. 어. 그럼 쿠르드족도 지상구이 다 해요. 미군이? 네. 미군이 막 미군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네. 그래서 쿠르드 얘기가 나왔는데 쿠르드 애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 오케이 좋은데 우리 혼자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군이 어느 정도 와야 돼. 아프가니스탄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북방연맹이 있었는데 그 어즈벡 타직 애들이 그때 미국인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변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군 없으면 우리는 혼자 들어가봤자 그냥 죽어요. 그때 그러네 해가지고 오케이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정부도 비속어로 쓰러지면 쫄았어요. 왜냐면 이란이 협박했어요. 쿠르드 민병대 애들이 국경 넘어가면 내가 니네들 쏠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쿠르드 애들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쿠베이트 쪽에서 지상군을 도입해야겠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와서 이틀 동안 이란도 지금 열심히 쿠베이트 쪽으로 지금 쏘고 있어요. 완전히 지상군 얘기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설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